일단은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돼서 세제 쪽에 이제 큰 테마를 뽑으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 이제 지정된 지역이 상당히 늘어났다. 그러니까 중과에도 영향이 있고 1세대 2주택 비과세 판정에도 영향이 있고 거주 요건도 이제 시달리겠죠. 그거하고 또 하나가 이제 법인에 대한 규제예요. 법인에 대해서 상당히 큰 규제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실어놨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으로 이제 사업자를 냅니다. 그 이전에 법인 자체는 이제 사업자예요, 사업자. 부동산을 사업하는데 이제 사업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그 업종한테는 이제 부동산 매매업으로 될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가장 크게 세 가지 유형을 이렇게 나눠본다 하면은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 없이 하는 사람들, 가장 손쉽게 접근하죠. 개인 비사업자. 이런 사람들은 뭘로 나중에 세금 정산하죠? 양도소득세로 정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업자를 내고하는 분들이 있죠. 이건 좀 숙련 되신 분들. 근데 사업자를 내되 개인으로 낼 수도 있고 법인으로 낼 수도 있잖아요. 선택 사항이니까. 내가 개인으로 낸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가 내는 거고, 법인으로 낸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 법인 사업자가 됩니다.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는 나중에 어떤 세금으로 정산을 하죠?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 당연히 소득세죠.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로 내는 거죠. 그럼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좋아요? 어떤 게 좋습니까? 규모가 크다면 법인사업자. 그 투자 유형이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아니면 내게 맞는 부동산 투자 유형을 어떻게 찾는 게 좋은지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거는 부동산 투자와 세금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는 여기는 다릅니다. 업종 자체가 그거는 부동산 임대업이고, 요거는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요거는 이제 사업하는 업이고. 아무튼 이제 요 사업자를 내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왜 사업자를 등록을 안 하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도 않고 굉장히 편할 텐데 굳이 사업자 등록을 내 가지고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세금 때문에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사업자를 내고 했을 때, 특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를 냈었을 때 과연 세제 혜택에서 어떤 혜택들을 주어지길래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그토록 많은 부동산 매매 법인을 냈을까요? 그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동산 매매 법인사가 그동안 이제 각광받는 이유, 첫 번째가 이거죠. 1세대 4주택자 이상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2020년도부터 이제 4%의 단일 취득세율이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되었죠? 2019년 10월 31일까지는 개인 같은 경우에 주택수에 상관없이 취득가액, 즉 6억 이하냐, 6억에서 9억 사이냐, 9억을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1%, 2%, 3%의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1세대가 4주택 이상 주택을 유상 취득한 경우에는 이제 취득가액에 따른 1, 2, 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4% 단일 세율을 적용하겠대요. 세금이 엄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019년 12월 30일 이전이다. 내가 네 번째 주택을 6억짜리를 샀습니다. 얼마 취득세 내죠? 그냥 돈세만 갖고 있을 때 600만 원. 6억까지 1%니까. 근데 올해 6억짜리를 네 번째 주택으로 유상 취득했다. 그럼 얼마 내야 돼요? 2,400. 600대 2,400입니다. 그럼 누가 개인으로 해요? 취득세를 4배를 더 내는데. 그래서 이 법인으로 하면은,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을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더라도 얘가 적용이 안 돼요. 왜? 취득세 적용에는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을 취득했을 때 4% 적용은 세대가 적용돼요. 이 세대라는 의미는 가족의 의미거든요. 가족이라는 의미는 법인한테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을 여러 채 산다 할지라도 취득 가액에 따른 1%에서 3%의 세율을 주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매매 법인 또는 이 법인을 일단 만들어가지고 이제 주택을 취득한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1세대를 했잖아요. 개인별로 내 주택 이상이었을 때 3% 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아니고 세대의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그 세대의 개념이 양도소득세에서의 세대하고는 다릅니다. 양도세는 어떻게 되죠? 미성년자가 있었을 때 이 미성년자가 결혼 30세 미만의 그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30세 미만의 자녀가 돈을 벌어요. 독립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떨어져 있으면은 얘는 내 세대가 아니에요. 별도의 독립세대를 받죠. 근데 이 취득세에서는 이 세대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배우자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설령 그 자녀가 소득이 있고 서로 아버지하고 이제 분가해서 설령 산다 할지라도 세대를 합해서 분리해서 거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1세대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개념이 이게 좀 포괄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이 이제 법인을 만들어놨냐면 사업자의 신분을 가져야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들이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정책 목적이 강한 세금이기 때문에 분명 이 양도 차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경비로 인정을 안 해줘요. 대표적인 게 뭐죠? 이자 비용, 또 수리비 중에서 도배, 장판, 붙박이장 같은 우리가 일명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도 소득세잖아요. 소득세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빼줘야 되는 게 맞는데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를 갖고 정책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것들을 안 빼줍니다. 근데 개인적 입장이 아닌 사업자의 입장이면 얘기는 달라지죠. 사업자의 입장이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을 다 빼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업자를 내기 시작한 거죠. 특히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가 더 유리한 건 뭐죠? 얘도 모든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빼주고 얘도 모든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빼줍니다. 근데 법인이 조금 더 필요 경비가 범위가 넓은 건 뭐죠? 대표이사의 인건비까지 경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인 사업자를 많이 냈던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항상 이익이 나면 좋죠. 근데 이익이 매번 날 수는 없죠. 가끔씩은 이제 손실도 나고 합니다. 근데 그 손실이 났었을 때 양도소득세에서는 동일한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들어가 있어야 이 양도 차익하고 양도 차손하고 상계가 됩니다. 근데 사업자의 신분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이 마이너스가 몇 년까지 가요? 10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2억짜리 이익이 났고 1억짜리 손실이 났습니다. 그럼 이게 양도소득세, 개인사업자니까 양도소득세에서는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통상해가지고 1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이게 연도가 달리됐다? 하나는 2억은 올해, 마이너스 1억은 작년에 났다? 그럼 작년보다 소멸되는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죠. 근데 사업자의 신분이면 개인사업자건 법인사업자건 이 마이너스 1억은 10년 동안 2월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메리트가 있었고 또 다른 메리트는 뭐냐면 세율 자체가 낮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 목적이 강한 세금이다 보니까 단기 투자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내 50%, 2년 내 40% 일반 세율 이런 세금이 있고 또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수기 지역이 있는 지역의 주택 거래를 이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과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10% 20%의 세율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자의 신분이면은 아까 개인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6%에서 42% 세율이 적용됩니다. 범위는 더 적어요. 10%에서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도로 갈 이유가 없죠.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더 그랬죠. 그럼 개인으로 간다 할지라도 개인도 비교과세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팔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적 내에 있으면은 궁극적으로 양도소득세라고 동일하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법인으로 가는 이유죠. 법인으로 가면은 법인세도 내고
내가 거기서 돈을 가져올 때 근로소득세나 아니면은 배당소득세를 내니까 이중적으로 내면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법인세 내고 내가 근로소득세 낸다 할지라도 세부담이 개인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런 목적이 있었다. 특히 단기 양도에서는 더욱더 이제 빛을 발하죠. 왜 그러냐면 1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을 해가지고 1억이라는 돈이 벌었습니다. 만약 개인 비사업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죠. 단일세율 총 5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개인은 양도소득세 너무 세 사업자를 낸다 했었을 때 개인 매매 사업자 중과가 적용이 안 되는 비교과세가 안 된다 할지라도 얘도 세율이 세죠. 1억 정도면 35%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 2천만 원 됩니다. 근데 법인으로 1억을 벌었다? 2억까지가 10%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봐도 법인 사업자가 훨씬 더 세부담이 적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개인으로 갖고 있으면 양도세가 중과가 되고 또 종합부동산세가 개인 명의 모든 주택을 합해가지고 일정 기준 금액 6억 1세대 1주택자는 부월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사는 데는 한계가 있죠. 종부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정부에서 종합부동산 세율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세금 상한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개인으로 가져갈 메리트가 없죠. 그런 와중에서 개인 소유의 개인의 종합부동산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개인 명의 주택을 명의를 분산해서 없애는 거. 두 번째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명의를 분산한다는 거는 매매를 하거나 증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매매를 하려고 봤더니 너무 아까워 주기가 투자 가치가 이거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많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다 보니 남주기는 아깝고 하다 보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한테 넘기죠. 내가 대표이사고 내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법인은 독립된 객체예요. 그러니까 개인하고 별개의 방법입니다. 내가 대표이사한다 할지라도 이 법인의 소유한 주택은 내 게 아니야. 내 주택수에 카운트도 안 돼. 중과대상주택서 판정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법인 명의는 그냥 법인권만 갖고 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중과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법인으로 많이들 이관을 했죠. 보면은 중과대상주택수가 예를 들어서 개인에서 A, B, C를 있다고 하면은 하나를 C를 법인 명의로 돌리면은 3주택 중과대상자가 2주택 중과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A, B, C주택을 그냥 개인 명의로 갖고 있다고 하면은 A주택, B주택, C주택이 기준시가 합계액이 9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6억 원이 초과되네. 그럼 과세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하나 C주택을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으로 넘깁니다. 그럼 나는 A, B만 갖고 있고 이 A, B의 합계액이 5억 원이에요. 그럼 기준금액 미만이라 개인으로 종부세를 안 내고 법인도 6억 원 미만이네. 법인도 종부세 안 내고 이렇게 해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눈치를 챈 거죠. 눈치를 채가지고 이거 이제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럼 좀 진작 좀 언급 좀 해주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들어왔죠.